이렇게 단타를 하게 되면요, 얼마를 남긴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만에 팔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단타의 비결인데요. 이 가격이라는 것들은 이제 변화가 합니다.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길게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운이 좋아서 집이 오를 수도 있지만은 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타의 핵심은 뭐냐면은 화곡이동에 저희 일기수강생인 김유빈 님이 낙찰받은 동신월드빌에 왔습니다. 여기는 화곡이동이고요. 이 보시는 건물입니다. 2002년식 건물이고요. 구축입니다. 평수는 전용 16평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빌라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은 사이즈가 큽니다. 전용이 사이즈가 좀 크고요. 단점은 보시다시피 오르막입니다. 올라올 때 조금 오르막이고, 그 다음에 입구가 좀 들어갈 진입로가 주차가 그렇게 주차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싸게 낙찰받으면 됩니다. 이 물건은 저희가 단독으로 낙찰받았습니다. 1억 6천에 낙찰받았고요. 만약에 이 물건이 오르막이 아니었다, 그리고 좀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원활했다라고 하면은 이 물건은 2억 2천, 2억 3천까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차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간평가 2억 4,300이 1억 5,500까지 최저가가 떨어졌고요. 이 물건은 2025년 1월 14일 낙찰받았고요. 낙찰 금액은 1억 6,036만 2,400원입니다. 2월 18일 날 잔금했습니다. 그럼 매도 날짜는 언제냐면은 2월 20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잔금일로부터 이틀 뒤에 매도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냐면은 사실상 이 물건은 낙찰받은 다음에 명도가 좀 쉽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자분들한테 몇 군데 보여줬고요. 그리고 매수자분들이 사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계약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팔 수 있었느냐?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빌라는, 아파트 부동산은 금액만 싸면 팔립니다. 근데 저희는 첫 번째 목적 자체가 빨리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수강생께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은 이거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약간 수리를 하면은 뭐 2억까지도 가능했는데 최대한 빨리 파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가 잔금 이후로 딱 이틀, 3일 만에 매도 계약을 끝난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신월드빌 내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억 6,036만 5,240원 낙찰받고 매도 가격은 1억 8,300입니다. 그러면 차액은 여기서 비용 들어간 것들, 취득세, 수리비 다 포함해서요, 원가가 생각하면 1억 한 7천 정도 되고요. 1억 8,300에 매도했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타로 팔면은 크게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여기 있는 기간은 저희가 잔금 치르고 매도까지, 계약까지 이틀 걸렸고요. 잔금 우리가 받는 데까지는 2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률을 계산하시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4,500만 원 비용이 들어가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이게 2달이 걸렸다는 거죠. 수익률은 연 132%가 됩니다. 이렇게 단타를 하게 되면요, 얼마를 남긴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만에 팔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단타의 비결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요걸 조금 더 기다렸다고 하면은, 시간을 뭐 6개월이라든지 뭐 8개월이라든지 더 길게 기다렸다고 하면은 2억까지도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2천만 원까지도 남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수익률이 그렇게 연수익률로 따지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이 가격이라는 것들은 이제 변화가 합니다.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길게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운이 좋아서 집이 오를 수도 있지만은 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타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늘 말하지만 급금매가에 팔아서 금매가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금액, 우리가 합당한 금액, 내가 받고 싶은 금액에 설정해서 입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빌라를 조사를 해보시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팔 수 있는 금액은 1억 9천에서 2억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는 얼마에 매도했느냐? 1억 8,300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금액보다 훨씬 싼 가격, 그러니까 금매가 내지는 정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극금매가라고 할 수 있죠. 그 금액에 팔았기 때문에 바로 팔리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이 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 데가 팔리느냐? 빌라가 팔리느냐?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게 팔리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항상 말합니다. 팔린다. 금액만 맞으면 팔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요게 하나의 케이스인데, 이거는 우리 수강생님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물건에 큰 금액을 남긴다, 2천만 원, 3천만 원 남긴 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하고 입찰 가서 낙찰받고 명도하고 수리하고 매도하는 과정, 그 한 사이클을 굴려보는 것들이 최고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공부라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했고요. 그래서 1,000만 원 벌고 빨리 팔았고, 지금 다음 물건을 입찰 가고 있습니다. 다음 물건을 벌써 2개째 입찰 갔고요. 내일 또 입찰 갑니다. 아마 조만간 이 수강생은 빠르면 이달 안에 또 낙찰 받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 패턴대로 팔면은 또 2달 낙찰 받고 나서 1~2달 안에 또 매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뭐냐면 최소한 5개, 6개 이상은 낙찰 받고 팔아보자.
그걸 목표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인물권 낙찰자 우리 정규 1기 김유빈님을 소개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마쌤 정규 1기반 수강생이고요. 이번에 첫 낙찰 받은 물건입니다. 이 물건 낙찰받을 동안 입찰을 몇 번 정도 해보셨나요? 이게 처음- 첫 번째였나요? 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낙찰 받았군요. 근데 네. 입찰할 때 이걸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 네. 이제 매도가가 중요한 건데 어느 네. 정도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2억까지 보고 들어간 거였는데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여기 내부 들어왔을 때 조금 다른 것도 있고 해서 네. 1억 9천까지 네. 생각을 했었어요. 조사했을 때 1억 9천, 2억 정도가 된다자 금매가 1억 9천 정도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용 정도 생각해서 1억 6천에 입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 하셨는데 네. 첫 입찰인데 그 시세 조사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네. 경매는 시세 조사가 다거든요. 네, 맞아요. 얼마에 팔 수 있을지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1억 9천 정도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억 6천 입찰했었는데 그걸 뭐 처음에 혼자서 단독으로 낙찰받고 떨리지 않았나요? 조사 금액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사실 여기 수업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랑 같이 조사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선 입찰도 진행하고 했던 물건이라서 그렇게 엄청 불안하진 않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마다 틀렸겠지만 1억 9천에 팔 수 있다는 분도 있고 1억 9천 5백에 팔 수 있다는 분도 있고 2억에 팔 수 있다는 분도 있고 1억 네. 8천도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유빈님께서는 내가 1억 9천에 팔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1억 6천에 입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단독 낙찰이었고요. 네. 낙찰 받고 나서 명도하고 이제 수리하고 이렇게 어떻게 어려우셨어요? 아니요. 너무 쉽게 했나? 네, 여기 도마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도와드렸다기보다는 쉽게. 맞아요. 왜냐하면 첫 수강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명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뭐 집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명도는 그냥 하면 됩니다. 명도는 의사 협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은 뭐 강제입행이라든지 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도가 어렵다지만 매도는 고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싸면 매도가 됩니다. 매도는 중개사님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매수자가 결정한 겁니다. 이거 매도 과정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부동산에 내놓은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에서 1억 9천 목표였던 1억 9천이나 2억까지도 기다리면 팔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냥 1억 8,300에 팔아버렸었어요. 그래서 네, 남는 게 맞아요. 1,000만 원인데 사실 조금 더 기다렸으면 더 많이 남기시는데 아쉬운 점 없으세요? 도마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낙찰 경험 30회 미만인 경우에는 경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낙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첫 낙찰을 빨리 받는 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경매 수많은 수강생들을 봤는데 이런 패턴입니다. 처음에 되게 무서워요. 무섭고 자기 확신이 없습니다. 온갖 불안하기 때문에 입찰가를 굉장히 낮게 씁니다. 낮게 써서 계속 폐차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훅 올리기도 합니다. 그 불안이 왜 생기냐면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수업일 때 낙찰 받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일로만 뽑으면 당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바퀴 돌려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처음에 낙찰 받을 때까지 조금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낙찰 받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불안도 있었죠. 네, 무서움도 있었어요. 있었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매도가 되나 생각했을 거고요. 네, 아무리 내가 맞아요. 조사를 했는데. 네. 근데 막상 1억 8,300에 계약서 2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네. 받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되면 자신감이 좀 생기죠. 맞아요. 한번 네. 사이클 돌려보니까 좀 더 자신감이 붙기도 하고 그냥 이론만 공부했을 때랑은 훨씬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짧은 게 중요하다는 게 기간이. 그 기간이 길어지면 네. 6개월, 7개월, 8개월이 지나버리면 더더욱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텐션이 올라왔을 때, 배웠을 때 그때 바로 낙찰 받아야 되고요. 일기도 본인은 이제 수강 이후에 받았지만 수강 중에 많이 낙찰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수강 중에 낙찰 받은 분도 있고 지금 네. 2기, 3기 수강생들도 수강 중에 낙찰 받고 있죠. 네. 아마 그 3기 수강생분들 입찰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3주 지났는데 3주 동안 뭐 4분 정도가 지금 낙찰 받으셨고 그분들은 이제 아마 빨리 팔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8주 수업 안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뭐 수익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바퀴 경험해 보는 거죠. 어쨌든 매도 계약을 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잔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더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더 낙찰 받아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맞죠? 네. 지금 드는 생각은 빨리 다음 걸 네, 입찰하겠다는 다음 걸, 생각이 들 네. 겁니다. 네. 두 번째 것도 빨리 팔 건가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입찰을 가셔야 되는데 입찰이 예정돼 있죠? 네. 네. 뭐 제가 일주일에 뭐 2-3개씩은 입찰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네. 다음 물건 입찰을 빨리 받으시고 그건 또 어떻게 팔 겁니까? 그것도 요번에처럼 좀 수익을 덜 남기더라도 좀 다른 매도를 위해서 그렇죠. 너무 간단한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팔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팔 수 있습니다. 금액만 낮추면. 그리고 이걸 기다려서 2달, 3개월, 4개월 기다려서 좀 더 만길 수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방법인데 저희는 이제 명의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쪽 주택이니까 본인 명의와 자금으로 최대한 경험을 많이 살려고 하면은 단타로 빨리빨리 사고 팔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단타라고 하면은 최소한 낙찰받고 나서 잔금 치러서 팔 수 있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매도를 하는 게 단타입니다. 물론 6개월, 7개월, 8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를 우리 신보성님이 잘하는 것처럼 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낙찰받은 다음에 그게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이런 일반 물건 있지 않습니까? 단타형 물건은 제가 말했죠. 단타형 물건은 절대 중장기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상급지도 아니고 좋은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싸게 아주 급매가에 낙찰받아서 급매가에 판단 전략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는 몇 개입니까? 최소 5개예요. 최소 5개를 낙찰받고 파는 경험할 건데 제가 같이 할 겁니다. 지켜볼 거고 올해 2025년 우리 김유빈님, 일기 김유빈님이 5개 이상 낙찰받고 파는지 아닌지 네. 제가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기를 한번 해보죠. 저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